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개헌 논의도 함께하겠다고 밝혀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4개월여 만에 현역 의원 21명을 물갈이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시했고 교체 대상자들도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전 감찰반원이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비위 첩보를 올렸다가 쫓겨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석탄가루가 묻은 작업복과 컵라면 등 유품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하청업체에 2인 1조로 근무하라는 공문을 뒤늦게 보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를 입게 된 소액주주들이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을 해나가기로 전격 합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열흘 만에 단식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진 기자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5당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석패율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문제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 지역구 선출 방식 등은 정개특위 합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도 연장됩니다. 여야는 선거제 개혁 법안이 마련되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열흘째 단식을 이어가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한 목소리로 바른 민주주의, 민심 그대로의 민주주의를 외쳐주신 결과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이를 야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국회가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안에 합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전격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남은 시간도 촉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함께 시작하겠다고 밝혀서 합의 내용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정현욱 기자입니다.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란 큰 틀에 서둘러 합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정개특위로 넘겼습니다. 앞서 정개특위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A안과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B안, 의원 정수를 30석 늘리는 C안 등 3가지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A안의 지역구 축소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C안의 의원 정수 확대는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B안도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바 있기 때문에 3가지 안 모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여전히 당론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원내대표 취임한 지가 며칠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내년 1월로 합의하면서 남은 시간도 한 달에 불과합니다. 1월 달 안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당과 같이 잘 협의해서 더욱이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난 만큼 역시 합의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는 17일까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임시국회 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인적 쇄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무성, 최경환 등 계파별 핵심 인사를 포함해서 현역 의원 21명을 물갈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황현택 기자입니다. 인적 쇄신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21명입니다. 친박계에선 구속 중인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홍문종,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 12명이, 비박계에선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홍문표, 이군현 의원 등 9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당무감사를 이끌었던 김용태 사무총장은 스스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한 당협위원장 자격이 박탈됐거나 향후 공모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한국당 지역구 의원 95명 가운데 현역 교체 비율은 22%, 물갈이 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단히 서운하시겠지만 앞으로 공모에 응하셔도 이분들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조강특위는 당 몰락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우선 교체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총선 공천 파동과 계파 갈등,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기에 연이은 선거 참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설명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엎드려 용서를 구했지만 희생 없이 말뿐인 반성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당은 다음 주 원외위원장이 교체되는 곳까지 포함해 모두 79곳에 대한 새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한국당 비대위가 현역 의원 21명을 물갈이하기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교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당사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세정 기자입니다. 한국당 비대위 의결 과정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간 이견이 컸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정회와 개회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두 개 중 하나에 안 받으면 우리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명단 언제든지 갖고 갈 수 있으니까. 3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이 의결됐습니다. 그 고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좀 추스려야겠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회생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실 경우에는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되는 것이지만 다음 21대 공천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으로 다시 가점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 의원 21명엔 이른바 친박과 비박, 잔류파와 복당파 등의 계파가 고르게 분포됐는데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 의원들은 기준을 모르겠다, 정치적 보복이다, 망신주기다 등의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어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당장 다음 주 열리는 의원총회를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며 어렵사리 내놓은 인적 쇄신 결과를 당내에선 어떻게 수습할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일단 비위가 드러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모 씨가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올려서 감찰반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고 우윤근 대사 역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현 기자입니다. 지인의 뇌물사건 수사 동향을 개인적으로 캐묻고 피감기관 승진 채용까지 시도했던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모 수사관. 대검 감찰을 받는 중에 이번에는 언론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비리 첩보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작성한 감찰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우 대사가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저축은행 수사 무마조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첩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를 벌여 무혐의 처리한 사안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사 임명 전 이뤄진 검증 과정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신이 첩보 보고를 받고 대비책 마련을 지시한 걸로 들었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지만 곧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쓴 일부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윤근 대사 역시 허위 보도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법적 대응 등 상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태안화력에서 혼자 근무를 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석탄가루 뒤집어 쓴 유품들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뒤늦게 2인 1조로 근무해달라는 공문을 하청업체에 내려보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가루가 까맣게 묻은 작업복과 슬리퍼에 김, 용, 균, 이름 석자가 선명합니다. 작업 중 배고플 때마다 끓여 먹었다는 컵라면. 지시사항이 빼곡이 적힌 수첩에도 탄가루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작업장 직원 대기실에서 발견된 김 씨의 유품들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김 씨의 생전 해맑은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어느 자식이, 어느 부모가 그런 자식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 씨가 혼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서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2인 1조를 운영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 지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잘 시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한국서부발전은 뒤늦게 하청업체에 2인 1조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공문 내용을 살펴보니 이마저도 임시방편에 불과해 보입니다. 석탄 컨베이어 현장 점검은 기계가 멈췄을 때 시행하고 불가피할 때,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갈 때 해야 하면 2인 1조로 하라는 겁니다. 실질적 인력 충원 없인 당장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인원 충원 없는 2인 1조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이 2배로 늘어나 실제 점검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동자들에겐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것이고. 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 이후에도 여러 안전 강화 대책들을 내놨었지만 모두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를 기리는 2차 촛불 추모제가 오늘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 등 참석자 300여 명은 오늘 추모제에서 위험 업무의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죽음에 철폐하자. 1931년 5월 평양 을밀대 쪽집머리 여성이 지붕에 올랐습니다. 평원 고무공장 노동자 강주룡입니다. 그 아래에 구경꾼들도 모였습니다. 임금 삭감의 항의에 파업과 단식을 하다 마지막으로 을밀대에 오른 강주룡. 잡지 동광은 강주룡을 채공녀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고공 농성자입니다. 올해는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언급하고 강주룡의 삶을 담은 소설이 나오면서 더 특별해졌습니다. 2018년의 강주룡들, 그들은 어떤 말을 품고 있을까요? 윤보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5m 높이 굴뚝. 이곳에도 강주룡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의 박준호입니다. 내일로 400일째. 찌는 듯한 지난 여름을 겨우 넘기고 이젠 추위와 싸웁니다. 오늘 아침에 눈도 많이 왔는데 좀 어떠셨는지, 너무 춥진 않으셨는지요?
예, 요 며칠 전보다는 좀 바람이라든지 좀 많이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요구, 일자리를 되돌려달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택한 게 바로 고공농성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게 몸밖에 없는데 자기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는 힘든 투쟁을 결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11m 높이의 이 조명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 많이 좀 춥지 않으세요? 네, 지금 날씨가 또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추운데. 이곳의 강주룡은 동국대 학생 안드레 씨입니다. 역시 겨울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 같은 게 한번 얼면은 잘 녹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물 먹는 것도 조금씩 어려움이 있고요.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현 총장의 퇴진, 나아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 중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공고한 권력의 장벽을 뚫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매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40m 높이 통신탑에 올랐던 LG U+ 설치 기사들. 어제 사흘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3일 만에 해결됐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솔직히. 너무 힘들게 싸워가지고 그냥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정규직 노조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그 사흘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닐로 겨우 바람을 막은 좁은 공간. 동료들이 올려주는 밥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워낙에 공간이 좁아서 핸드폰으로 검색하면서 혹시 저희 이야기가 뉴스에 올라왔나 검색을 하거나. 저만치 보이는 노숙 농성장. 4년 넘게 싸우다 결국 통신탑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너무 서운했습니다. 단식 14일 차에 여기 철탑에 오른 이유도요.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크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어딘가 올라야만 관심을 갖는 건 87년 전과 마찬가지. 2018년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곳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공농성이란 이제는 없어져야 할 투쟁의 방식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들의 선택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은 다를까요?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 동료와 가족 품에 안기기를. 모든 강주룡들의 희망입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유명 비타민 제품으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자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식회계 혐의로 심사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선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더니 대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경남제약 주식 거래가 중지된 건 지난 3월. 매출채권 허위 작성 등의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에 6개월의 시간을 줬지만 회계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정지 당시 주가 기준으로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2,116억 원. 이 중 70% 이상은 5천여 명의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주주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금액은 5,000주 정도에서 1억 좀 못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재산에 투자를 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냥 당혹스러운 감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들은 무엇보다 비슷한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선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크고 투자자가 많은 삼성바이오는 봐주고 경남제약은 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즉 영업이익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이른바 대마불사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성의 측면에서 하더라도 여기도 지금 계속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바하고 경남 지역은 계속성의 관점에서도 누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계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거래소는 다음 달 8일까지는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예계엔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갑을 관계가 심각합니다. 특히 무명 시절엔 소속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소속사에게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오랜 연습생 생활과 무명 생활을 견뎌내야 하는 연예계.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 이른바 노예 계약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모든 연예인 분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카라의 멤버 중 3명이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노예 계약 문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지만 갑을 관계에서 빚어지는 불공정한 관행은 여전합니다. 그중 하나가 수입과 지출이 표시된 정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정산입니다. 2016년 데뷔해 주로 해외에서 활동한 한 그룹 역시 단 한 번도 정산 자료를 받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와 그룹 사이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산 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한 수익 분배가 필수적이라며 둘 사이의 신뢰가 사라질 경우 계약 해지도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은데 이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속사의 의무 이행을 더욱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소속사의 우월한 지위는 소속사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라떼파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아빠라는 뜻인데 육아에 동참한 남성이 늘면서 생긴 말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크게 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도 많아졌는데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과연 체감하고 있을까요?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살, 1살 아들 둘 엄마 이하나 씨. 시험 났나?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지 4년째. 일을 다시 하고 싶지만 그야말로 언감생심입니다. 남편 회사엔 육아휴직 제도가 없어 이른바 독방 육아 신세라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도 크게 늘고 가족 친화기업 인증을 받는 곳도 많이 늘었다는데 어째 남의 얘기로만 들립니다. 주변 엄마들, 이제 친구 엄마들을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직원 수가 300명 이상 되는 기업은 대부분 육아휴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10명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은 30% 정도밖에 되질 않아 격차가 큽니다.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말을 꺼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남자들은 생각 자체는 안 하죠.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성 육아휴직자가 몇 명도 하는 거는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하는 거지. 남녀 간 임금 차이도 있다 보니 맞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돌봄과 의료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걸 통해서 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게 되는, 그래서 이제 소득 감소를 상쇄시켜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지만 여전히 12,000여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미국 국경을 넘다가 붙잡혀 시설에 구금된 중미 이민자들 가운데 한 7살 소녀가 탈수 증세를 보이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녀는 사망 직전 며칠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지난 6일 밤 뉴멕시코 사막을 따라 국경을 넘던 160여 명의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 순찰대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버지 손을 잡고 있던 과테말라 출신 7살 제클린 칼 마퀸이 구금시설로 옮겨진 뒤 갑자기 고열에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자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도착한 지 채 하루가 안 돼 숨졌습니다. 이 소녀는 숨지기 직전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고 물조차 마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give immediate care. We'll continue to look into the situation. But again, I cannot stress how dangerous this journey is when migrants choose to come here illegally. 미국 당국은 구금 당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Does the administration take responsibility for a parent taking a child on a trek through Mexico to get to this country? No. 기저귀를 찬 어린 이민자들에게까지 최루탄을 쏘며 막았던 미국 국경보안 당국. 이번엔 구금된 소녀가 숨지면서 인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서두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전한 뒤 북한이 매우 큰 경제적 성공을 할 멋진 잠재력이 있다며 김정은은 이를 전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떼까마귀들이 월동을 위해 울산 지역을 찾았습니다. 도심에서는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울산 태화강 대숲 근처 자연 속에 머무르는 떼까마귀 수만 마리의 군무는 장관으로 꼽힙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김홍희 기자입니다. 노을진 하늘을 떼까마귀가 까맣게 물들입니다. 수만 마리 까마귀가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며 모였다 흩어졌다 쉴 새 없이 화려한 군무를 뽐냅니다. 검은 물결이 치는 듯한 진풍경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훈련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환상 같습니다. 울산 등지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시베리아와 몽골로 떠나는 3월까지 떼까마귀의 화려한 군무는 매일같이 이어집니다. 떼까마귀들은 낮 시간 동안 경북 경주 등 울산 인근에서 먹이를 먹다 이렇게 해질 무렵이 되면 돌아오는데 바로 이 시간에 군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2만 마리 남짓이었던 개체 수는 해마다 늘어 올해는 5만 마리가 찾았습니다. 태화강을 끼고 잘 보존된 대숲이 펼쳐져 있고 먹잇감을 찾기 쉽기 때문입니다. 3호대 숲이라는 안전한 잠자리가 있고요. 또 울산 지역의 넓은 들판에서 낙곡이 많아서 매년 울산을 찾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동북아시아 개체 수의 80%가량이 울산을 찾는 떼까마귀. 도심에선 배설물로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화려한 군무의 장관을 연출하며 겨울